소상공인 자영업자 내년 지원을 정부와 민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이나 지원을 한눈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소자공 카페 회원님들을 위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갖고요, 모바일에 넣어두시고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정책이 추가되면은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크게 되실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요 표는요, 제가 소자공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좀 이따가 요 표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지원 구분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가운데 지원 구분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는 카테고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채무조정이 뭐가 있고, 채무조정에 정부가 하고 있는 채무조정, 또한 앞으로 진행할 채무조정, 또한 민간은행에서 할 채무조정, 이거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채무조정, 그 다음에 폐업지원, 추가대출, 컨설팅, 실비지원, 요 내용은요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자주 오셔서 이 업데이트된 표를 보셔야 돼요. 이제 보기 쉽겠죠. 왼쪽은 채무조정 중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고, 오른쪽은 민간은행에서 한다는 거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채무조정부터 들어갈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2025년도. 자, 정부가 이제는 내년도 채무조정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 그 다음에 저금리 대안대출 전환보증인데, 요게 뭐죠? 2024년도 7월 달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 금융 3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상환 연장 대안대출 전환보증, 요게 금융 3종 세트인데, 워낙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요거를 지원을, 요건을 완화시켜줬죠. 이게 이제 내년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 그래서 상환 연장을 하는데, 정책자금입니다. 이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인데, 내가 상환 연장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어.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다중채무 기준이 현 3개에서 2개만 돼도 이 경영애로로 인정받아서 상환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감소 기준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 대비 감소로, 전기 대비 감소로 개선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예전에 이미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의 단기 연체자 또 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책자금 받았는데 나 지금 상환 연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안대출이 있죠. 대안대출은 다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거 7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데 바뀌었다라는 거죠. 개선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안대출 물어보셔도 돼요. 정부 쪽 가셔서.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추가된 게 지원 대상 상품으로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 추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요거는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 신설이 됐죠. 대안대출 10년으로 나눠지는데, 대안대출 하자마자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 상환 들어가거든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못 하셨어요. 그래서 2년 거치가 새로 나왔죠. 2년 동안 이자만 갚고 8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알겠죠. 채무조정인데 왼쪽은 정부가 하는 거. 상환 연장되고 저금리로 대안대출 되고, 그 다음에 전환보증,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이 신설 공급됩니다. 이거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성실상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상환이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는요, 성실상환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 있으면 안 돼요. 연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표로 다 정리해놨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걸 원하셨거든요. 저 한눈에 봤으면 좋겠다. 연체가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딱 되는지. 그쵸? 그러니까 전환보증은
요거는 이제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요 최대 3천만 원 추가 보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다 못 들어가고 다 안 되고 성실 상환자분들을 한해서 3천만 원 추가 보증. 아시겠죠? 그래서 전환 보증 플러스 특례 보증 신설을 된다는 거죠. 요거 이제 딱 표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채무 조정에서 은행도 있어요. 은행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거 들어가는데 아마 이번 연도 끝나기 전까지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텐데, 자, 은행권에서도 민간에서도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이 채무조정이 들어갑니다.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만기 조정, 금리 감면, 요게 들어가는데, 연체 전이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연체하신 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물론 뭐 공문이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연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체하신 분들은 뭘 하냐 그러면 새출발기금 이용하라고 은행에서는 안내하고 있거든요. 연체하셨어요? 그럼 새출발기금 이용하세요. 그러면 연체 전이더라도 그러면 나는 연체 전인데 만기 조정 금리 감면 받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새출발기금 이용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연체도 하나 안 했는데 그럼 일부러 연체시키는 거냐 뭐냐. 그래서 나온 게 연체 전이더라도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장기 분할 상환 만기. 근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정부나 이 은행권에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만 했지 상세한 내용은 정부랑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현행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조만간 상세하게 나오면 나올 텐데 지금 이제는 공문에 보면은 연체자는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제 폐업 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자, 먼저 정부는요, 아시겠지만 희망 리턴 패키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희망 리턴 패키지를 먼저 알아보셔라고 매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점포 철거 지원비가 있습니다. 예, 점포 철거 지원비입니다. 오타났네요. 점포 철거 지원 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시죠? 이런 거 보면 아시죠? 아, 여정님이 직접 만드신 게 맞구나. 그죠? 어디서 이렇게 갖고 하고 퍼왔으면은 이런 오타 안 났겠죠. 예,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타가 났네요. 지원비, 예, 지원비. 그 희망리턴 패키지죠. 이거 400만 원으로 올랐죠. 아, 폐업 지원은 정부가 하는 게 400만 원 점포 철거 지원비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민간이라고 했죠. 은행. 자, 은행에서 뭘 한다고요?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남은 대출금 때문에 폐업이 안 되는 거죠. 왜? 폐업하면은 한꺼번에 갚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해. 그래서 이제 민간 은행에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 뭘 하느냐.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 천천히 갚아 나가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죠?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연체자는 안 돼 또. 연체자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 중심으로 요거는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연체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냐? 새출발기금 가라는 거야. 은행은 그렇게 이제는 정해놨습니다. 길을. 연체했으면 새출발기금 가고 연체가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해줬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대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원했던 게 이제 추가 대출이죠. 근데 요게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그 성실 상환하신 분들에게 제도전 특별자금 연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간에 정부는 제도전 특별자금으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 7천만 원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6 플러스 1.6%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문제죠. 그죠? 한도가 꽉 차신 분들이 문제인데 정부가 이제는 한도를 좀 늘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요거랑 같이 성실 상환자들은 같이 요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요거랑 이렇게 예, 보증을 더 늘려주고 추가 보증 주고 성실 상환자 해당하는 겁니다. 성실 상환자 분들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발표만 했지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보고, 민간에서는,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품명이. 그래서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서는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보증기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요거랑 아마 그 추가 오늘 발표했던 정부가 발표했던 3천만 원 그 추가 보증 내용이 아마 요거랑 같이 상품으로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성실상환자분들에게 추가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제죠, 제가 발표했던 게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추가 3천만 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보증 한도가 넓어진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방송 보자마자 이제 문의를 했나봐요, 보증기관에. 보증기관은 금시초문이다. 아직 공문 안 내려왔다. 당연하죠. 내년도 진행하는 건데 제가 너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는 바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각 지부에, 각 지사에 보증재단 쪽으로 내려가는 공문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물어봤자 당연히 모릅니다. 공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상세 공문이 이제는 각 보증재단 쪽으로 가야지만 이제는 그게 정식화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 물어봤자 어차피 그쪽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부가 한다는 내용이에요. 추가 3천만 원 늘려준다. 그죠? 아마 이게 민간에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추가 대출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된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고 이제 한눈에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민간과 정부가 막 산발적으로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어갖고 이게 뭐가 뭔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채무조정, 폐업지원, 추가대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언어로 그냥 채무조정한다, 폐업지원한다, 추가대출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컨설팅. 요거는 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하는 이런 금융주치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소상공인 1대1 컨설팅 하는 것도 있고요. 창업성장, 폐업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잘 되는 은행이 제 기준입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KB가 되게 잘 돼 있어요. KB의 소상공인 관련 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거래 은행에다가 문의하셔갖고 여기 소상공인에게 주거래 은행이에요. 소상공인 주거래 은행에다가 문의하셔갖고요. 혹시 이제는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도와주는 프로그램 없냐 물어보시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참여하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 받을 때도 좋고 신용 평가 받을 때도 좋고, 그래서 한번 주거래 은행 쪽에다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지원이 있죠. 요거 좀 잘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실비 지원이 있어요. 자, 내년도 정부는 요쪽은 정부잖아요. 배달료 택배비 지원이죠. 택비비 또 오타났네. 택배비 지원 30만 원 지원 들어가죠. 매출액이 지금 결정된 거는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간이가세자신 거죠. 간이가세자신 분들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연체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것까지 아직 상세 공문이 안 나와서 연체자는 제외시키는지 연체자까지 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미정이라고 체크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거는 요거 1월 달부터 아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 계획 제 생각상 아마 1월 달부터 바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실비 지원, 또 은행권에서 실비 지원은 아직 미정입니다. 요거 미정인데 지금 얼마나 은행권이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연도 제가 예고해드렸죠. 이번 연도 은행권은 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죠. 분위기상 딱 보니까 은행들이 이번에도 진짜 사상 최대 이익 내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역시나 제가 봤을 때 금융권에서 아마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사실상 상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당연히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자 캐시백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냈던 이자 일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줬죠.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지금 요게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압박은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쳐드렸어요. 만약에 은행권이 상생금융 나선다 그러면 올해에도 똑같이, 내년이죠. 내년에도 똑같이 이자 캐시백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미정이라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한 번 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자 냈던 거에 대해서 일부분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에는 이런 걸 했었대더라. 그래서 실비전 있고요. 이 외에도 정부에 대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거가 있어요. 지원. 그죠? 그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표로 정리해드린 거는 내년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추가됐거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자주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모바일에 딱 이게 사진으로 드릴게요. 제가 사진 파일로 드릴 테니까 모바일에 딱 넣어놓으시고 자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게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그죠? 확정이 되면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링크.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지원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참고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도 여기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는 진행이 되면 확실히 이제 공문 튀어나오고 공문 발표하고 상세 공문 나오면 여기다가 다 영상도 볼 수 있고 관련된 제가 설명하는 영상도 볼 수 있도록 달아드릴 테니까 자주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는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하느냐, 지금 저랑 같이 가볼게요. 자, 소자공 카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카페고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얼마 전에 5만 회원수 우리 카페 회원들 모였습니다. 근데 벌써 5만 1323명이나 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뭐 광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고는 자꾸 지우고는 있는데 계속 광고를 누가 올리셔갖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광고글 보시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지워달라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여기 소자공 카페 오시면요, 제가 카테고리 하나 더 달아드렸어요. 여러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렇게 있죠. 정부 지원 솔루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요거를 이제는 클릭 딱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표라고 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는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는 들어가 있고요. 요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요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는 그림 파일 올려드린 거고, 여기서 다운로드, 요거 누르면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되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요 파일입니다. 요 그림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주말에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 위해서 더더욱 좀 일을 할 텐데, 저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쵸?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정말로 너무 편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자공 카페 회원이라든지 여정가족님들 여기 오셔서 해야 되고요. 참,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정님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정님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는 여기 안 보여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회원 카페를 가입 안 하시면 안 보입니다. 이건 카페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다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스팸 있죠, 스팸. 막 이상한 코인부터 시작해서 막 사기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카페에서. 사기꾼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거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선량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무조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 안 보이시면 회원 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 하시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스팸이나 사기꾼들은 회원가입을 안 하거든. 귀찮아서. 어차피 매크로 써갖고 로봇이 자동으로 막 글 달리고 막 이래갖고 회원가입을 필터링이 있으면 잘 그런 게 안 달려요. 광고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렇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원래 주간지원금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연말이다 보니까, 없어요. 지자체 지원금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지원 정책을 제가 억지로 막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정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너무 정부가 이렇게 막 민간 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뭘 발표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우리 특히 시니어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모바일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간지원금 방송 대신에 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알찬 또 정보를 드렸고,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그래서 2025년도는요 더더욱 여러분께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도 한번 바꿔볼 생각이고, 2025년도 새해 그래서 방송 포맷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더욱더 알찬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벌써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함께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리 찐 여정 가족님들, 정말로 가족이죠. 우리가 항상 늘 그랬잖아요. 여정 가족, 패밀리, 우리 여정 패밀리들 늘 정말로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평생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러분과 늙어가면서, 그러니까 늙어간다 보면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여정을 함께하는, 그래요.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과 평생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편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얘기 또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기 카페 참 가보면요, 여러분 카페 가보면 그 밑에 가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 거기에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고,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또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하지만 또 신뢰 있는, 믿을 수 있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사기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닌 건 다 아실 거고 그죠? 방송 출연 꽤 오래 했잖아요. KBS, MBC 다 그 신원조회 다 하거든요. 성범죄 이런 거 다 조회하고 특히 대학 강사할 때는, 대학 강사나 대학 겸임교사 할 때는 성범죄 이거를 다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겸임교수니까 그런 거 다 필터링 된 사람이고 정가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죠. 요즘에 저도 많이 만납니다. 사기꾼들이 하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정님을 보면 그냥 믿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건강 신경 써서 감사드립니다. 여정님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주시죠. 여정님 보는 정보로 삽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그때마다 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감도 생기면서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는 잘 됩니다. 오늘 또 편안하게 또 하다 보니까 좀 여유로워요, 솔직히. 주말이 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자,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항상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 나눠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